상황 속에서 터키가 미국의 대크루드 정책에 크게 반발하자 올 10월 부시는 직접 터키를 방문해 크루드족 문제를 협의했다. 앙숙 관계에 놓여있던 이란과 시리아도 일찌감치 정상회담을 갖고 크루드 문제의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 문제의 크루드 지역에 자이툰이 있는 것이다. 이라크의 쿠르드가 독립을 하면 터키 동부에 있는 그 쿠르드족 역시 일종의 그 수렴 현상을 보이면서 그쪽으로 크게 또 자기들 독립운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 행동까지 고려한다는 것을 늘 이야기를 해왔고요. 쿠르드에서 자이툰이 하는 일은 민사 작전뿐만이 아니다. 이곳은 아르빌 지역 내 이라크군 교육 현장. 쿠르드인들을 이라크 정부군으로 육성하는 교육이다. 아직 아르빌 지역 내 이라크 정부군의 수는 2,500여 명에 불과하다. 자이툰 부대는 미군의 요청에 따라 훈련 교관을 지원해주고 있다. And this is the second basic training course for a company of Iraqi Army soldiers. As you can see, the primary instructors are Iraqi Army soldiers. All right? They've taken the initiative, learned the classes taught by the Americans and the Koreans. 문제는 이들이 이라크 정부군 옷을 입었지만 쿠르드 민병대 출신이라는 점이다. سربازگەی نوێ لەگەر ممارەسەی پێشمەرگایەتی کە کاتی خۆی لە پارتیزانی پێشمەرگایەتی 군사 교육 현장 바로 옆. 또 한 무리의 병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라크 군과는 다른 쿠르드 내무부 산하 군대인 제르바니. 유사시엔 이라크 내 아랍계와 충돌할 수 있는 쿠르드의 병력이다. 이들은 취재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곳은 아르빌에 있는 UN 이라크 재건 기구 사무소. 이곳에 들어오려면 2차례의 검색과 3중의 콘크리트 방호벽을 통과하고 다시 강철로 만들어진 차량 제지선을 지나와야 한다. 말 그대로 철통 같은 경계.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28명의 우리 자이툰 부대원들이다. 5만 5천 평 부지의 UN 재건기구 사무소엔 자이툰 부대의 숙소까지 있다. 자이툰의 임무는 UN의 이라크 재건기구에서 활동하는 각국 요인들의 경호 및 경계 근무. 재건 사업이 커질수록 업무도 늘어날 수 있다. Your government's valuable support has enabled UNAMI to secure a substantive presence in northern Iraq, initially by accommodating a small team within Camp Zaytun, and in August of last year, followed by the provision of protection support for the UNAMI area office and staff since May of this year. 쿠웨이트에 파견된 공군 다이만 부대. 다이만 부대의 역할 역시 단지 자이툰 부대원의 수송이나 보급품 수송에 머물지 않는다. 자이툰 부대 관련 인원과 물자의 수송은 물론 이라크 내 다국적군을 위한 각종 수송 임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다이만 부대가 개발한 날개 커버는 모래바람으로 인한 기체 결함을 효과적으로 줄여 이름이 났다. 결국 우리는 아르빌 자이툰 부대 외에도 공군인 쿠웨이트 주둔 다이만 부대까지도 사실상 이라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다이만 부대의 수송로는 아르빌뿐만 아니라 키르쿠크와 바그다드 등 위험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리 한국 공군은 그동안 소수의 인원과 적은 항공기였지만 일본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실시해왔고 미국과는 효율적인 면에서 2배 이상의 효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병으로 얻은 것은 무엇일까? 아르빌 시내 한 공사 현장. 드림시티로 불리는 대규모 고급 주거단지가 지어지고 있다. 자치정부 수립과 더불어 늘어나는 건설 현장들. 하지만 아르빌에 대규모 평화 재건 부대를 보내고 있는 한국은 아르빌의 경제 특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인다. 지금 거기에서는 시청에서 짓는 거, 백화점, 호텔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와서 해주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우리들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난해 9월에 열린 아르빌 재건을 위한 국제 박람회. 주최 측은 한국 기업을 위한 부스까지 마련해줬지만 우리 기업인들은 참가하지 못했다. 정부가 우리 국민의 이라크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자이툰 부대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만 아르빌을 들어오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 외에는 이라크는 안 돼요. 아르빌에 거주하며 사업을 하던 교민들은 자이툰 부대 파병과 함께 모두 자이툰 부대 안으로 반강제적으로 이주를 했다. 명목상의 신분은 군속. 부대 내 코리아 센터에 거주하며 출입까지 통제를 받는다. 교민들은 사업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는 수용소 제수이고 그들은 단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 외교부의 역할은 결국 거기서 하는데 우리가 외출을 하고자 했을 때 외출 허가를 받는 그 서명 하나 받는 그걸로 끝이 납니다. 정부에서는 우리가 돈 못 벌어도 좋으니까 일단 거기서는 무조건 나와라. 들어가지도 말고 일이 있어서 들어갔으면 빨리 그것만 하고 나와라. 이게 이제 정부 입장이잖아요. 그 결과 아르빌 경제 특수라는 과실은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 돌아갔다. 아르빌 신공항 건설 공사는 스웨덴이, 대규모 드림시티 공사는 터키 기업이 수주를 해서 현재 공사 중이고 아르빌 내 인터넷 사업은 중국으로 넘어갔다. 정부의 자국민 보호 정책에 경제적 배려는 없었다. 모든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인명보호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역으로 이제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런 데 가서 모험을 즐기면서 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에 대한 그 어떤 기회가 좀 주어지지 않는다 할까요?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아르빌 시내 케이사르 시장. 아르빌에서도 가장 큰 재래시장인 이곳에도